몽이, 쫑이, 꼬몽이의 이야기. 나와 같이 사는 동안 행복했니? 몽이와 식구 되기. 며칠간을 몽이는 잔뜩 겁먹은 모양으로 인상을 쓰고 구석이나 패드 위에 앉아 밥도 먹고 졸기도 했다. 그런데 훈련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특하게도 하루 만에 패드에 쉬를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흔치 않다. 대부분의 강아지는 낯설고 스트레스가 쌓여 아무데나 일을 벌이는 일이 허다하다. 몽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가끔 실수를 했다. 그래서 풍뎅은 배변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다. 강아지 배변 훈련. 강아지는 사람 말을 전부 알아들을 수가 없다. 단지 야단을 맞는지 칭찬을 듣는지는 느낌으로 안다. 처음 강아지를 입양했을 땐 설사 훈련이 되어 있는 강아지라고 해도 그 집에서 배변을 어디에 해야 하는지 아무리 사람 말로 얘기해도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다. 일단 쉬야를 할 때 아가를 잽싸게 패드 위에 올린다. 그런데 하던 일을 거기서 마저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멈춰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뭔지 모르지만 야단을 맞는다고 느끼는 것 같다. 그러면 패드에 쉬야를 묻혀놓고 패드를 온 집안에 많이 깔아놓고는 어쩌다 거기에 소변을 봐주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어쩌다 패드에 하게 되면 더럽고 치사하지만 무한 칭찬을 한다. 강아지는 칭찬받고 사랑받는 건 귀신같이 한다. 때로는 간식도 준다. 매번 간식을 주면 주다 안 주거나 외출했다 돌아오는 순간 지뢰를 밟을 수 있으므로 간식은 가끔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주로 아이가 넘어갈 만큼의 무한 칭찬과 안아주기를 해주고 간식은 간헐적으로 준다. 주의점이 있다. 패드에 쉬야를 하는 순간에 칭찬을 해줘야 한다. 아무데나 쌀 때 역시 그 순간에 야단을 쳐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 말을 모르는 강아지는 왜 야단을 맞는지, 왜 칭찬을 듣는지 헛갈린다. 어느 정도 패드에 싸는 게 익숙해진 듯하면 패드를 줄여나간다. 이 과정이 한 달 이상은 걸린다. 이 기간 동안 모두 외출하지 말고 되도록 같이 있어주는 게 좋다. 한두 달 고생하고 평생이 편한 게 훨씬 낫지 않은가? 완벽해지지 않으면 조금 실수를 한다. 이것 역시 당연한 거다. 혹시 실수를 하면 다시 패드를 잔뜩 깔았다가 점차 원하는 장소로 유인하면서 패드를 줄여나가기를 몇 번 반복하면 100% 가린다. 절대 조급하지 말 것. 사람의 말이나 표현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줄 것. 몽이와 시간을 보내면서 패키니즈가 그렇게 털이 빠지는지를 처음 알았다. 털을 뭉텅뭉텅 날리면서 빛의 속도로 뛰어다니면 뛴 자리에는 손뭉텅이가 굴러다녔다. 아마 배내 털이 빠지는 거라 더 심했으리라. 하지만 털이 날린다고 아가를 가둬둘 수도 없고 해서 풍뎅은 입을 대빨이나 내밀면서 억지로 청소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돌프도 날아다니는 털을 불편해했다. 한술 더 떠 집이 익숙해진 몽이에게는 빠르게 사춘기까지 찾아왔다. 풍뎅이 야단을 치면 마주서서 짖는다. 한마디를 하면 두세 번을 말대꾸하듯 고개를 바짝 들고 짖는다. 사람처럼 똑바로 눕게 하는 복종 자세를 하게 하면 물기도 한다. 풍뎅은 그런 몽이의 행동에 강아지를 잘 모르는 돌프가 싫어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다. 그래서 말 안 듣기 시작한 아가를 앞에 놓고 천천히 얘기를 시작했다. 몽아, 아빠는 강아지를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네가 엄마 말을 안 듣거나 물어도 엄마가 널 미워하지 않을 테니까 넌 아빠를 더 따라주고 아빠 말만은 꼭 들어줘. 신기하게도 몽이는 뭔가 듣고 있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 이후 풍뎅의 말은 더 안 들었지만 아빠 말은 다 따르는 아빠의 몽이가 돼줬다. 몽이가 세상을 뜬 그날까지 엄마와 그날의 약속을 지켜준 거였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해줬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풍뎅에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다. 강아지는 자기 스스로가 그 집에서의 서열을 정한다는 속설이 있다. 강아지 스스로 정하는 서열. 강아지는 자기 스스로의 서열을 정하는데 보통 2순위로 자기 순위를 매긴다고 한다. 그리고 그 집 막내는 알아서 무시해버리는 습관이 있다고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 속설을 따르면 몽이는 풍뎅과의 약속을 알아듣고 지켜준 것이 아니라 아빠를 주인으로 모시고 풍뎅을 무시했다는 불편한 진실에 다다르게 된다. 오 마이 갓. 몽이의 이상한 식습관. 몽이가 온 지 한 달 후
털이 너무 날려서 첫 미용을 했다. 털이 덜 날리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이후 한 달을 더 보내고서야 몽이는 한강 둔치로 첫 산책을 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이놈이 몸이 가벼워서 바람에 날아갈 걸 걱정했는지 돌을 집어먹는다. 돌을 집어먹고 뛰어보고 풀 뜯어먹고 뛰어보고 고개를 숙이기 무섭게 돌이나 풀을 먹는다. 집에서 굶기기라도 한 것처럼. 의사 선생님께 전화드렸더니 큰일 난다며 못하게 하라고 얘기하셨지만 워낙 빛의 속도로 먹고는 오물거리고 있는 몽이. 먹고 나서 뭐가 그리 좋은지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어다닌다. 보통의 강아지라면 밖에서 그렇게 걷고 뛰면 볼일을 볼 수밖에 없다는데 어릴 때의 몽이는 밖에서 절대 볼일을 보지 않았다. 그리고 집에 오면 다급히 배변판을 찾곤 했다. 몽아,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거니? 집에 풍뎅이 제자들이 오면 얼굴이 납작한 패키니지의 몽이를 신기하게 생각했다. 쌤, 저 개는 종류가 뭐예요? 패키니지야. 희한하게 생겼어요. 너 시추 알지? 네. 제가 시추 조상이야. 중국 황실에서 소매에 넣어 다녔던 황실개가 패키니지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라사합소라는 종류랑 교배해서 만들어낸 믹스견이 시추거든? 코 눌린 아이들 1. 패키니지의 전생설화. 베킹, 베이징을 상징하는 개라는 의미로 패키니지로 명명된 이 견종은 8세기부터 중국 당나라 왕족의 총애를 받으며 왕실에서 길러졌다. 주인이 죽으면 순장을 시켰다고도 한다. 또 반신으로 여겨져서 패키니지를 훔치면 중벌에 처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2차 아편전쟁 때 황제가 피란을 내면서 미처 못 데려가는 패키니지에 대해서 적에게 넘겨질 바엔 차라리 모두 죽여버려라 하고 명령했지만 궁에 들어온 영국군에게 발견된 패키니지는 영국으로 가게 됐고 유럽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패키니지는 가슴이 넓고 앞다리가 굵고 뒷다리가 가는 형태로 사자의 몸체를 닮았다. 독립성이 강하고 겁이 없어 용감하며 호전적이다. 아마 이러한 특성 때문에 특유의 똘끼가 발휘되는 듯 싶다. 또한 자신의 주인에게 주는 사랑을 견생 최고의 목표로 삼고 한 주인만을 따르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외부인에게는 경계심이 아주 강하다. 편식도 심하고 음식을 씹지 않고 삼켜버리는 일이 흔하다. 코골이도 심하며 고집이 세서 훈련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견종이다. 패키니지에는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 동물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수도를 한 스님께 스님이 아니라 부처님이라는 설도 있다. 숫사자 한 마리가 와서 원숭이를 사랑하고 있노라고 사랑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다고 한다. 스님이 처음에는 화를 내며 쫓아보냈지만 매일 찾아와서 애원하는 사자를 보고 감동했다. 하지만 원숭이를 사자만한 크기로 만들 수는 없었다. 그래서 사자를 원숭이 크기로 만들어 결혼하게 해줬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새끼가 패키니지라는 설이다. 이 때문에 패키니지 얼굴은 원숭이를 닮고 몸은 사자를 닮았다나 뭐라나 어쨌든 그런 전설이다.